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수가 빨리 와. 엄마가.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김장도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 내 시아버지 밥은 누가 챙겨준다고? 발밑에 놓였던 가방이 갑자기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시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이미 친정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저를 엄마는 끝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딸인 저를 찾으셨을까요? 20년 시집살이를 하면서 친정의 발길 한 번 자주 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맞아주시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딸이 너무 늦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정 식구들, 이웃들, 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딸이 왔어요. 이제야 왔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수가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도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책감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시집살이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다 그런 거야. 참고 살면 되라며 웃으셨죠.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식 내내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업무가 바쁘다며 장례식 둘째 날에야 잠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장모님 가시게 돼서 정말 유감이네요. 그 형식적인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밤잠을 설치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오열하다 지쳐 잠깐 잠들면 꿈에서 어머니를 뵙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정수가 괜찮아. 엄마는 잘 있어. 너도 이제 너 자신을 돌봐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 발인 날 관이 영구차에 실릴 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와 영영 이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 어머니를 땅에 묻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분을 완전히 보내드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흙을 한 줌 떠서 관 위에 올려놓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달라질게요.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해.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은 채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머니의 부재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김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문득 지난 2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배 시집 왔으니 벌써 20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남편의 아내로 살았지만 정작 윤정숙으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친정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셨을 때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집안일을 핑계 삼아 미루고 미뤘죠. 이제 와서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고단한 생각을 하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랭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 같았지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조심스레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설거지를 계속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는 잘 치렀니? 겉으로는 관심을 묻는 말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네, 잘 마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별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친정 언니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수가 집에 잘 도착했니? 너무 힘들면 몇 날 더 쉬다 가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득 친정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품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밤이 깊어갔지만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친구분 댁에 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습니다. 그 쓸쓸함 속에서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하나둘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시아버지는 아침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옆에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장례식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사흘이나 집을 비웠으니 김장이 이렇게 밀렸잖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으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배추를 씻던 중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김장철이면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수가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라도 먹어. 그 말씀과 함께 보내주신 김치의 맛이 그리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손을 멈추고 눈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직도 울고 있냐? 장례도 다 치렀는데. 이제 그만하지 못해? 시집살이가 그렇게 싫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지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지금 친정에 계신 분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영정사진뿐인데.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대꾸하는 제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0년 시집살이 동안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에 들고 계시던 배추를 휘두르셨습니다. 차갑고 질퍽한 배추가 제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간 어지러움과 함께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버릇없는 년, 내가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신문을 보시던 시아버지도 놀라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이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져서 그래요. 친정 가서 며칠 있더니 아주 버릇없이 굴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저 말리는 것조차 없이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뺨에 닿았던 배추의 물기가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뺨에 맺힌 물기를 닦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시집 와서 친정 일에만 신경 쓰고 시댁 일은 소홀히 하는 게 잘한 일이니?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친정 일이라뇨?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요. 그것도 장례식 참석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허락? 내가 언제 못 가게 했니? 내가 김장 때문에 망설이길래 그냥 둔 것뿐이지. 그 말에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저는 정말 며느리 노릇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 눈치, 시아버님 눈치, 남편 눈치, 모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어머니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를 핍박했고, 내가 너를 못 살게 굴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내가 나보다 잘났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애초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손을 떨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설마 진짜 나가겠다는 거야? 네,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집을 나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래, 가봐. 어차피 돌아올 거잖아.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러니? 그 말이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이제는 어머니 없는 빈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라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짐을 싼다고?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배추로 뺨을 때렸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왜?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김장이 밀렸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들어갈게. 너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난 먼저 언니네 갈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원한다면 데리러 와요. 전화를 끊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오셨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놀라면서도 당연히 와. 내가 가족인데 어디 가겠어? 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언니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었다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배추로 뺨을 때렸는데 제가 대들었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도 내가 장례식 치르고 와서 예민한 걸 이해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당신 어머니 편만 들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내 마음 풀릴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난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해. 어머니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이 있니? 데리러 왔어. 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언니네 현관에 서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눈치 보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 정수가. 이제 집에 가자. 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서도 명령하는 듯한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니? 그때는 내가 좀 감정이 격해서 그랬어. 내가 계속 이렇게 나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 말에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네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제 시집살이에 지쳤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인생? 시집 와서는 시댁 식구가 내 가족이고 시댁 일이 내 일이야.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니? 저도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장례식 치르고 왔다고 배추로 뺨을 때리시면 어떻게 다시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나한테 대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 화가 났던 거야. 너도 잘못했어. 언니가 옆에서 듣다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와서 눈물 흘렸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시어머니는 언니를 노려보셨습니다. 이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집안 문제요? 그럼 집안에서 해결하세요. 누가 다른 사람 얼굴에 배추를 던지나요? 그게 집안 문제라고요?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래, 안 올 테면 말아.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말아라. 어머님,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난 내가 며칠 있다가 후회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버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혼 준비하라고 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재빨리 다가와 제 어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너무 놀라지 마. 시어머니 저렇게 화나서 나갔지만 곧 진정되실 거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사실 이제 마음이 편해. 이제 결정됐어.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수가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모든 걸 뒤집어 씌우죠. 아니, 그게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 내가 시집에 안 돌아올 거라고 했다면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배추로 뺨을 때린 걸 잊으셨나 봐요. 그리고 당신은 어땠나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나요?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잘못하셨어. 다시 돌아와 줄래?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게 할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20년 동안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이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항상 그게 옳았고 내가 잘못한 거였죠. 더 이상은 안 돼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가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정말 지쳤어요. 당신도 시간을 좀 가져봐요. 정말 나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어머님 말씀대로 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도 돼. 언니 고마워.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니네 집 근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집에 도착해 보니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놀라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왔다. 내가 그동안 방관자였던 것 같아서 너에게 좀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예상치 못한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가지 못했고 내가 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결정한 길을 가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단다.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을 뿐이겠지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내 새 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해. 봉투를 열어보니 작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작은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독립하려는 모습에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어? 여기 더 있어도 돼. 언니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엄마도 없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서야 해. 일주일 후 저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이제 제 집이 생겼어요. 그래, 축하해.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옳았어. 내가 너무 어머니 말만 듣고 내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더 일찍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미안해요.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막 제 삶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에게 배추 싸대기를 맞았던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폭력적인 순간이 저를 자유롭게 해준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별빛 아래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저처럼 오랜 인내 끝에 돌아온 해방감을 느껴보셨나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함께 울고 웃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요.